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빚을 더 못 갚는답니다. 연봉 3천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빚이 도리어 늘었다고 합니다. 되게 인정하기 싫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적다 보니 조금만 써도 수입의 아주 큰 부분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용으로 뭔가를 하기가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연봉이 적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받는 대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게 더 빡셀 수 있겠죠. 그게 아마 불편하지만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그들 스스로가 더 많이 느끼며 지낼 겁니다. 우리는 빚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빚은 정말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빚지지 마라. 함부로 무리하게 소비하지 마라. 절약해라. 아끼고 쓰라. 저축해라. 돈 모아라. 함부로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거나 잘 모르는 것에 크게 돈 쓸 생각하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체로 사실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불편하게 살아도, 좀 없이 살아도 현금 손에 쥐고 있고 악착같이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중을 대비하며 지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말입니다.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빚이 대거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벌어들인 돈이 적은 사람들, 그들은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그들에게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살에 껴가지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절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더해서 절대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월급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월급을 더 받아야,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250만 원 받는 사람이 25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게 넉넉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을 좀 더 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받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어느 정도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250만 원 받는 그거 안에서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하려 하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빡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더 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빚도 좀 더 갚고 뭔가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죠. 좀 빡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죠. 받아들여야죠. 수용해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빚이 늘어난다. 이건 좀 문제죠. 빚이 줄어들어야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난다는 건 일상생활 하는데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씁쓸하지만 그게 현재 우리네 현실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반론이라서 누군가에게 개개인들에게 딱딱 맞게 말하진 못한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줄여야 된다. 빚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내용을 쫙 확인해 보고요. 빚이 예를 들어 한 4-5곳에 빌리고 있고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자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요, 방법에 따라서는 대출 건수를 5건을 4건으로 3건으로 2건으로 줄이는 거, 뭐 다른 금융권에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대출이 5개로 나눠져 있는 걸
두 개나 세 개를 압축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출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가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걸 우선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순서를 따지다 보면 우선순위 1, 2, 3 이런 식으로 아마 매겨질 겁니다. 그게 따라서 실행해야죠. 이자만 내고 원금을 제일 나중에 갚는 이런 형태보다는 원리금이라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이제 납부하는 형태로 이제 상환하는 게 제일 좋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우선순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을 하나 더 하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소득을 더 늘려서 그 안에서 또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가만히 앉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든 자기 몸을 좀 더 움직여서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빚도 좀 갚고 최대한 목돈도 마련해야 그래야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잘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영원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살아가야죠. 어떻게든 당장의 삶은 좀 힘들고 빡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나아지게끔 괜찮아지게끔 설계하고 만들어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가야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현실이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잘 좀 궁리하고 잘 좀 따져봐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든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잘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라는 것만큼 우려스러운 건 없다라는 것. 빚이 얼마든 간에 줄여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지지 않고 살면 제일 좋고 부떡불 빚이 졌다라고 하면 하루하루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뻔하고 당연한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